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소방 공무원들이 각종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조직적으로 예산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비리에 연루된 소방 공무원 1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불이 났을 때 진화나 구조에 필요한 각종 소방 장비들.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소방 공무원은 로프 등 장비 3,800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에는 이보다 900만 원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아예 구매하지도 않은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소방 공무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40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1억 원. 연루된 공무원은 100여 명에 이르고 빼돌린 돈은 부서 회식비나 행사비로 썼습니다. 과에 필요한 장비를 좀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를 저희들이 관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연루된 소방 공무원들은 검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로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계약 담당자 전원에 대해서 입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그리고 형식적인 편취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 49살 강모 씨 등 14명을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고 납품업자 53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허위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소방 장비 구매를 둘러싼 잡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수백억 원을 들여 도입하려던 소방 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소방당국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소방본부가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입니다. 중증 환자를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불 진화 등을 맡게 됩니다. 헬기 구입 금액만 270억 원에 경납고 건설 비용도 3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수리용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모두 40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는 데다 엔진 공기 흡입구가 얼어붙고 낙뢰에도 취약해 안전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필수 절차인 국토교통부의 가망 인증도 불투명해져 내년부터 수리온을 소방 헬기로 투입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 도입 전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시험 비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고 제주에서 대책 보고회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납품 이전까지는 안전한 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2015년 구조와 산불 진화에 투입된 적이 없는 군용 헬기인 수리온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 헬기로 채택한 뒤 수의 계약으로 사들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수리온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소방 헬기 도입을 앞두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가 발생한 지 45일 만에 종식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6개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장 72곳을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AI 종식을 선언하고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 발생 농가와 살처분 농가도 입식 시험을 거쳐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 키운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은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차가운 용천수가 솟아나오는 바닷가 마을의 빨래터. 어느새 어린이들의 야외 풀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지방에서 온 피서객들까지 더위를 식히려고 몰려든 겁니다. 집에 있다니까 너무 더워서 지금 저쪽 삼양물이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놀러 왔습니다. 애들이랑. 무지 차갑고 아주 시원합니다. 불볕더위에 시원한 음료수로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사람들도 너무 안 오고 선풍기하고 부채질해도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요. 제주시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4.5도까지 오른 가운데 북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열흘이나 일찍 나타났습니다. 폭염 경보는 이틀 연속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처음 발효됐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져 당분간 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지방은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 날씨가 없는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상점에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계문 냉방 영업을 막기 위한 지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시와 에너지공단은 제주시 내 주요 상점가를 대상으로 계문 냉방을 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는 아직까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가 전달되지 않아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항포구 근처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구 바로 옆에 구급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의식을 잃은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후 4시 반쯤. 포구 인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밑에 여기 자갈로 튄 눕혀라 막 그 심표 그저 막 그만 보는 걸 하게라. 어느 쪽으로 헤엄쳐가지고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는 모두 17건으로 항포구에서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이 아닌 항포구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해수욕장은 이제 파도가 좀 있는,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물놀이 하긴 좋은데 수영도 할 수 있고 수영을 둘 다 가능하더라고. 이게 또 아주 깊지도 않아요. 저기까지 평평해서. 특히 항포구의 경우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포구에서의 물놀이는 어선 출입도 빈번하고 수심도 깊습니다. 또한 저희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밤에도 열대야를 피해 항포구 인근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됐던 남방 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오늘 자연으로 방류됩니다. 금등이와 대포는 지난 5월부터 함덕리 앞바다의 해상가두리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왔는데 지난 2012년 이후 남방 큰돌고래의 자연 방류는 이번이 7마리째입니다. 한편 핫핑크 돌핀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과 구좌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을 취소하고 이곳을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치약이나 비누, 각질 제거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배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잘라 씨약을 묻히자 곳곳이 붉게 변합니다. 배 껍질이나 중심부에 많이 분포된 석세포가 색이 변한 겁니다. 배를 먹을 때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알갱이인 석세포는 각질 제거와 치아 연마 효과가 우수합니다. 석세포 분말이 첨가된 피부 각질 제거제는 일반 세정 크림보다 4.6배, 호두 껍질에 비해 2.2배나 효과가 좋습니다.
오히려 화학적이질 않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렇게 마찰을 일으켰을 때 안에 있는 피지까지 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치아 연마 효과도 일반 치약보다 2.4배나 높습니다. 국내 330개 각질 제거 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천연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교란 우려 탓에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 2개 정도에서 추출하는 석쇠포로 150ml 용량의 각질 제거제 1개를 만들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와 배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농가에서 비상품과나 또는 이제 낙과대에서 못 쓰게 되는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쇠포를 활용한 각질 제거용 화장품은 기술 이전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치약은 내년부터 제품화가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배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용해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천연 연육제와 함께 천연 소화제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밤에도 더위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선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가 됐고요. 동부 지역에도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뜨거운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낮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위 불쾌감도 무척 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3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29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남부 지역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밤엔 열대야, 낮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7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현재 산간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섬 지역은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레저 활동 및 갯바위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으로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기습적인 소나기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이 화순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 23살 김모 씨가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민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여름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구조와 안전조치 등은 모두 56건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서귀포시 송산동에 있는 쉬수장 전기시설에서 불이 나 배터리 16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4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서귀포시 남원읍과 동홍동, 토평동으로 연결된 지하수 운영이 중단돼 광역상수도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차기 서귀포시장을 전국 공모를 통해 뽑기로 하고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현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오는 28일로 예고된 하반기 인사에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시장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허범률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정의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겨울 전 제주도당 대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김겨울 씨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본인이 징계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겨울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 타령을 그만하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막말 논란에 빗자 대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와 황금버스가 통합 운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이용률이 저조한 시티투어 버스와 황금버스를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 순환버스 넉 대를 운행하기로 하고 개별 관광객 기호에 맞는 새 노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관광 순환버스는 노선과 디자인 요금 등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입니다. 제주시의 공영버스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시 공영버스 이용객은 17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등 무임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 수의 38%를 차지했고 지난해 말 저상버스 석 대에 이어 올해 준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5천여 가구에 냉방료 넉 달치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냉방료 지원 기간을 기존 석 달에서 넉 달로 늘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내 지원 대상은 5,500여 세대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급식비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